자, 오늘 밤 미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태수 금융작가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할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오늘 밤에 이제 FOMC 결과가 나오게 되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분명 나올 거고 그리고 플러스에서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할까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의 숙제인 것인데요. 어떤 관전 포인트 갖고 지켜볼까요? 네, 일단 지난밤에 이제 장 중에는 사실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다들 좀 마이너스 보이면서 안 좋게 이제 나스닥도 3연속 음봉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안 좋게 나오고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 근데 이제 장 마감 후에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 매출이 좀 늘었죠. 한 13% 늘었는데 근데 강달러 수혜 빼면은 10% 언더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주당 순이익도 좀 낮았어요. 하지만 이제 요게 트위터와 스냅 그리고 메타로 이어졌던 그 광고 시장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 굉장히 부진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넘어가면서 부드럽게 넘어가서 광고 시장 쪽에서는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누그러지고 그리고 추후에 뭐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이제 채용을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미래의 어떤 수익성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또 받아들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향후 전망에 대해서 뭔가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낙관적으로 또 기대치를 내놓으면서 두 회사가 모두 장마감 후에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폴레 같은 경우에도 뭐 9%대나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다만 이제 월마트나 이런 소매 쪽에서는 월마트가 이 가이던스를 이제 10% 이상 줄였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7% 하락했고, 뭐 베스트바이 같은 회사들도 마이너스 5%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FOMC 결과가 나옵니다. 보통 지금 시장에서는 75bp 올릴 것이다. 거의 대부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2018년도 고점인 2.5%까지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IHS 마켓 그 시장 조사 기관에서 이제 그 회사에서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은 FOMC 회의에서 이번에 100bp 올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몇 시간 전에 내놨는데, 왜 그러냐고 보니까 유럽에서 0.5%포인트 금리를 올렸단 말이죠. 이 부분을 좀 커버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모기지 금리가 다시 또 올라가는 상황, 그리고 물가 지수들, 생산자 물가나 소비자 물가가 모두 다시 올라갔던 그런 것들을 배경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유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8월 달이 공백기이기 때문에 9월 달에 0.5%포인트로 50bp로 이렇게 낮추려고, 그러니까 조금 낮춰서 이렇게 올리려면은 지금 뭔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강한 포인트를 주고 여기에서 효과를 기다려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100bp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100bp 정도 올릴 것이다라는 거에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밤에 100bp를 올리든 75bp를 올리든 어쨌든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침체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할 건지 아니면은 침체로 급하게 들어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누그러뜨릴 것인지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그 외에 경제 지표들 보면은 내구재 주문이 나오는데요. 근데 좀 이 마이너스 0.5%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뭐 계절적인 요인으로 하락하는 거지 미국 기업들이 아예 어떻게 투자를 완전히 줄여버린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모기지 시장 금리가 사실 계속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졌어요. 또 오히려 올라갔기 때문에 요게 이제 아침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요게 좀 떨어지는 모기지 시장의 이 모기지 금리가 좀 떨어져야지만 뭔가 또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휘발유 가격이죠. 지금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1년 전과 대비했을 때는 이게 한 30% 이상 올랐어요. 물론 경유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이 올랐죠. 근데 뭐 한 달 전만 해도 그래도 마이너스 9% 정도 하락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캘리포니아 지역 그 기름을 이제 휘발유 가격을 가져왔는데 지금 현재 5달러 70센트 정도 합니다. 이게 갤런당 가격이라 가지고 뭐
리터당 가격으로 따지면은 한 1,950원. 우리나라하고 지금 비슷하죠. 그래서 굉장히 좀 미국이 그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요렇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금리나 시장 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은 연준의 경제 정책 이런 통화 정책들하고 좀 긍정적으로 같이 맞물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 실적 이어집니다. 지금 보면은 메타, 티모바일, 퀄컴 나오고요. 그리고 보잉도 발표를 하고 포드에다가 샤프파이 그리고 마지막 힐튼 호텔까지 발표를 하는데 지금 포드가 그래도 순이익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샤프파이가 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보잉 이제 한국 분들 보잉에 대한 기대치가 최근에 많이 높았어요. 그런데 주가도 이제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로 지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역시 메타가 역시 이제 광고 쪽에서 이제 실적이 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30% 정도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튼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또 이제 오미크론이 재확산되는 한국도 지금 1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불확실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크게 이렇게 작용하지는 못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오늘 밤일 것 같네요. 정말 이 기업들의 정말 극과 극을 달릴 만한 그런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시장 분위기가 사실 좋으면 좋은 것만 보려고 할 거고 나쁘다면 또 나쁜 것만 보는 것이 요즘 시장인데요. 이게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참 궁금해집니다. 내일 시장 한번 반응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제 유망한 중소형 스몰캡 찾으러 가볼까요? 오늘은 어떤 기업 들여다볼까요? 네, 제가 오늘은 미국 반도체에 이어서 뭐가 나올 것인가를 봤는데 바로 우주 산업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이제 미국의 우주 산업은 사실 정체돼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정체돼 있었냐면은 우주선 한 대 발사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준비가 끝나고 발사대에 얹어서 발사만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게 한 3억 달러 정도 경비가 소요됩니다. 미국에서 하면은. 근데 이걸 러시아에서 하게 되면 한 1억 8천만 달러 정도면은 러시아에서는 로켓을 쏴줍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해서 러시아 쪽 시설을 빌려가지고 많이 썼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이 계속 뒤처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정책을 살려야 된다 뭐 이러면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온 게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게 다 자연스럽게 무기 체계 그리고 이제 우주 산업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회사는 로켓랩이라는 회사입니다. 로켓랩 USA 아주 USA라는 거를 갖다가 이름에 박아놓고 있는 회사입니다. RKLB라는 그런 약자를 쓰고 있고요. 이 회사가 하는 게 뭐냐면은 로켓을 실어가지고 우주까지 이렇게 날려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사대를 설치해서 3개의 발사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체 발사대를. 그래서 그걸 실어서 올려서 로켓을 보내는데 여기에서 이제 통신되는 것도 이제 관여합니다. 통신, 상호 간의 통신하고 지구와 통신하고 나사와 통신하는 이런 통신에 관여를 하고 통신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기억하실 겁니다. 텔레비전 잘 안 나오면 지붕에 있는 안테나 방향을 이렇게 바꿨죠.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우주선도 마찬가지인데 방향 제어를 잘못하면 통신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선 내부의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보면은 바이든 정부가 이제 지난밤이에요.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법안 통과시키면서 이제 기업 대표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업 CEO들이 그게 가장 중요하다. 중국에 더 이상 뺏길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제가 이제 지난번부터 말씀드려서 메이드 인 USA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 체계까지 5G 산업을 넘어서서 무기 체계까지 만드는 것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국이 주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주 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부 정책이 우주 산업의 다음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로켓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이제 초기 단계 20년도에 상장을 해가지고 이제 투자금 엄청나게 집어넣고 이제 뭔가 시작해 볼까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죠. 한 4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졌고
근데도 시장에서는 13달러 이상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 거는 정부에서 그만큼 밀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재무구조 보시면은 뭐 재무구조라는 게 그렇게 뭐 크게 뭐가 없습니다. 6,200만 달러 지난해 매출 나왔는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도 투자가 훨씬 더 많은 1억 달러 이상의 투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아직 그렇게 좋다고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1분기 매출이 올해 1분기 매출이 2021년도 전체의 약 45%를 기록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정책에 맞춰서 엄청나게 성장성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 줄어들고 안정되면서 4달러대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게 이 차트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앞으로 8달러 50까지 그리고 손절매가는 3달러 80센트 잡아두는데 지금 시장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손절매가도 그에 따라서 같이 조금 아래쪽으로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8불 50까지 보시면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유망주 로켓랩 살펴봤습니다.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했네요. 작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마감되자마자 실적 발표가 계속 잇따르고 있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LG화학의 실적 발표도 나왔는데요. 매출액은 12조 2,300억 원대, 시장 컨센이 한 13조 원대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보다는 다소 부진하게 나온 것인데 내일 시장 반응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비 59% 하락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마감 스트레이트와 함께 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도 저희 M팀 고정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